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의 우클릭 정책 변화가 하루가 다르게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여러 가지 분야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반도체 임금 노동자들 주 52시간 적용 예외 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었죠. 감세 정책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오늘 성장 우선 정책을 또 발표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분야에서 펼쳐지는 와중에 또 민주당 내에서는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반발도 터져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이재명 대표가 이러한 흐름들을 넘어서면서 어떤 성과를 거둘지, 실제 행동으로 이런 부분들을 가져갈지 더욱더 주목되는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은 이 주제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을 제가 실용이냐 태행이냐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 더불어민주당의 오선 의원이죠, 이인영 의원이 얘기한 거기에서 힌트를 얻어서 이재명 대표가 보여주고 있는 요즘의 이 우클릭 변화, 이것이 실용 노선이냐 아니면 퇴행이냐, 이게 당내에서 민주당 내에서의 흐름을 보여주는 걸 압축적으로 표현한 그러한 문구가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오늘 2월 6일 민주당 집권플랜본부가 인공지능과 문화 안보를 축으로 한 성장 전략을 발표합니다. 집권했을 경우에 이렇게 우리가 경제를 성장시키겠다라는 것을 국민한테 약속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5년 내 3% 성장률, 10년 내 4% 성장률을 달성하겠다라는 목표를 제시를 합니다. 내일 2월 7일에는 모두의 질문 Q라는 기구를 출범시키는데, 이것은 이제 조기 대선을 내다보고 사실상 그 대선 공약 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이제 국민들로부터 질문을 받아서 그걸 바탕으로 대선 공약을 만드는 기초로 삼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의 뭐 대선 공약 기구도 이제 출범을 합니다. 어제는 그 민주연구원 주최로 해서 4대 그룹 삼성, 현대차, SK 관계자들을 초청해서 트럼프 2.0 시대 핵심 수출 기업의 고민을 듣는다라는 주제로 토론회도 개최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이 자리에서 경랑의 이 국제 질서를 헤쳐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과 기업인 경제인들의 의견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과거에는 이제 산업 발전을 기획할 때 정부 주도로 했다면 이제는 정치권과 행정 관료의 아이디어만으로는 좀 한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과 경제인들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기업인들의 의견을 좀 경청하는 어제 그런 자리를 또 가졌습니다. 그 전에 3일 날에는 아시겠지만 반도체 특별법 관련된 토론회를 이재명 대표가 주재를 했었죠. 반도체 연구개발에 종사하는 고임금 노동자에 한해서 주 52시간 적용에 좀 예외를 두는 이 조항을 반도체 특별법에 넣는 그것과 관련된 토론회였는데, 이 자리에서 이제 이재명 대표가 어쨌든 그 52시간 한도 내에서 몰아서 일하겠다는데 그걸 참 안 된다라고 얘기하기가 좀 그렇더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52시간 적용 예외를 받아들일 수 있는 듯한 그러한 얘기를 했고, 뭐 각 언론에서도 이제 그런 흐름으로 보도를 했었죠. 이 부분도 좀 변화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일단 그러한 흐름들이 최근에 아주 발빠르게 펼쳐졌었고, 감세 정책도 지금 민주당이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중산층과 직장인의 세금을 낮추겠다라는 건데요. 상속세 일괄 공제 금액과 배우자 상속 공제 금액을 현행 5억으로 돼 있는데 이것을 각각 8억과 10억으로 늘리겠다라는 법안이 아마 조만간 좀 상속세법 개정안이 발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입니다. 또 이 대표 직속 기구인 월급방위대라는 데에서는 자녀가 2명 있거나 부모를 부양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소득세율을 3% 정도 이렇게 좀 낮춰주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또 발의를 할 그럴 예정으로 알려져 있고, 이 우리 사주 조합의 주식을 양도할 경우 생기는 수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랑 법인세를 면제해주겠다, 이 법안도 곧 나올 것 같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이제 기업을 하시는 분들, 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관심이 많이 갈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사안이죠. 이재명 대표가 어쨌든 이렇게 이른바 중도층을 겨냥한 실용 노선, 이른바 뭐 먹사니즘이라고도 표현을 했었죠. 이 노선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만만치만은 않습니다. 당내에서 그리고 노동계를 중심으로 한 반발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좀 두고 봐야 될 여지가 있습니다. 일단 민주당 내에서는 그 주 52시간 반도체 고임금 노동자들에 대해서 주 52시간 예외를 두는 조항을 특별법에 넣는 것, 이것에 대해서 관련 상임위, 그러니까 산자위라든지 환노위 의원들이
반대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뭐 노동계는 당연히 반대하죠. 이재명 대표도 약간 좀 변화가 엿보입니다. 3일날 얘기와 어제 5일날 4대 그룹 관계자들과 만나서 토론을 할 때 이 주 52시간 예외가 꼭 필요하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부분은 다 지금 여야가 합의를 했는데 이 주 52시간 이게 꼭 예외가 허용이 돼야 된다라고 국민의힘에서 지금 하는 바람에 아직 이 반도체 특별법이 통과를 못 하고 있는데 일단 주 52시간 이걸 좀 그냥 두고 다른 거라도 좀 먼저 하면 어떻겠느냐라는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안 되면 다 안 된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한 거죠. 이게 이제 3일날 얘기했던 몰아서 하겠다는데 그거 참 안 되겠다고 못 하겠다라는 그 맥락과 어제의 맥락이 좀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주 52시간 적용 예외 규정을 두는 것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의 그 3일 발언대로 가기에는 이게 또 쉽지 않은 여러 가지 안팎의 상황이 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건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민주당 내에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과연 지금 가고 있는 이 이재명 대표의 이러한 중도 노선, 실용을 추구하는 이 노선 이것이 과연 민주당이 기존 그 기본적으로 가져왔던 흐름과 맞느냐 이거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제 서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구축 이것이 이제 민주당의 기본 어떤 축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기업 중심의 어떤 성장 이것을 추진하는 국민의힘 쪽과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는 이것이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런 얘기가 지금 민주당 내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동안 이 이른바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진보 진영이 추진해왔던 여러 가지 각종 핵심적인 정책 이런 것들을 너무 쉽게 한순간에 이재명 대표가 다 무너뜨리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내부에서도 좀 나오는 겁니다. 김동연 경기지사가 어제 그런 얘기를 했죠. 진보의 가치를 실현하는 방법에서 실용적인 방법을 쓰는 건 좋다. 그런데 그 실용 자체가 목표이자 가치가 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어제 김동연 지사가 했습니다. 이인영 의원은 조금 더 세게 좀 비판을 했죠. 민주당의 노동 정책이 윤석열 정책과 같아서야 되겠느냐. 단순한 우클릭과 기계적 중도 확장은 답이 아니다. 오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민주당 다음 이것만 허물어지는 결과가 될 거다. 이런 맥락으로 이재명 대표의 최근 흐름을 비판을 했습니다. 또 이제 다른 의원들도 뭐 중도 실용으로의 변화는 좀 필요하지만 일방적으로 막 이렇게 갑자기 막 정책을 내놓고 이러한 식으로 가면 반발이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좀 했고 이용우 의원 같은 경우 뭐 연구개발 노동자를 뭐 쥐어짠다고 경쟁력이 생기겠느냐 그런 후진적 사고를 벗어나는 거 그것부터가 경쟁력을 확보하는 시작이다. 이러면서 이제 주 52시간 적용 예외 에 대한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금씩 한 명 두 명씩 이른바 뭐 비명계를 중심으로 나오는 얘기이긴 합니다만은 이 이재명 대표의 이 중도 노선으로의 선회 이것에 대한 문제 제기들이 조금씩 당 내에서 목소리가 좀 터져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어서 이재명 대표가 과연 앞으로 어떻게 이것을 잘 끌어나갈지 주목이 됩니다. 아마 몇 가지 좀 포인트가 있어 보입니다. 일단은 소통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정책의 변화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그동안에 민주당이 취해왔던 것과 상당한 폭의 변화이기 때문에 이제 당내에서 관련된 상임위 의원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전체 의원들이라든지 이런 속에서의 어떤 토론회를 뭐 한두 번 토론회든 간담회든 뭐 대화든 간에 이렇게 거치고 어떤 변화를 주는 것과 또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한 반발의 강도는 달라질 수가 있겠죠. 아마 그런 측면에서 좀 일방적으로 발표하면 반발이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아마 그와 관련이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두 번째는 아마 이재명 대표의 그 사법 리스크 그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된 그 항소심 결과가 또 이와 관련해서 상당히 좀 작용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이 됩니다. 만약에 거기에서 이제 이재명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는다든지 출마에 별 문제가 없는 수준에서 어떤 선고받는다든지 이러면 이제 반발이 상당히 좀 수그러들 텐데 그렇지 않고 1심과 비슷한 어떤 그런 결과 유사한 그런 결과가 나왔을 때에는 마찬가지로 이런 어떤 반발의 강도가 여전히 좀 또 유지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세 번째는 이게 이제 실제적인 그런 변화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반드시 이제 어떤 집권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변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이게 어떤 전략상의 변화를 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국가의 미래를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지금
이런 쪽으로 가야 된다. 국제적인 상황이 지금 이렇고 우리 내부의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에는 이런 노선을 취해왔지만 지금은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 이것이 정말 우리가 가야 될 길이다라고 민주당 내부에서 그 사안에 보는 시각 자체의 변화, 이것이 단순한 어떤 분칠 개념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변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도 그건 뭐 친명 비명의 문제는 아닙니다. 친명 의원들 내에서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가 상당히 좀 중요하겠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이재명 대표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런 것이 결국은 실제 행동으로 이어져야 되고 성과로 보여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것이 이제 신뢰가 쌓이게 되고 그러면 지지율이 올라가거나 이렇게 이제 선순환 구조가 연결이 되겠죠. 그러니까 말을 넘어선 실제적인 행동, 그리고 그 행동을 넘어선 구체적인 성과, 법안이면 법안을 단순히 발의만 하는 게 아니라 그걸 확실하게 추진하겠다라는 그러한 의지를 보여주고 그것을 또 가능하게 실제로 액션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액션을 해서 구체적인 딱 매듭을 지어줘야 반신반의하고 있는 국민들 입장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실제로 저렇게 좀 가려고 하는가 보다, 이런 어떤 이 신뢰라는 부분이 제일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몇 가지 측면을 이재명 대표가 잘 극복할 수 있느냐가 결국 이재명 대표의 현재 추진하고 있는 흐름이 정말 실용이냐 아니면은 당내에서 또 퇴행이라는 비판이 다시 또 불거질 것이냐, 이것을 결정하는 그런 요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